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었다면 이 학습 파트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원리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바로 광고를 제작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전적 조건 형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적 자극을 특정 반응을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과 결부시켜서 연합을 시킨다는 얘기겠죠.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하여 당초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야기된 반응과 매우 유사한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반드시 무조건 자극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무조건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에요.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바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무조건 반응이죠.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이게 바로 무조건 반응입니다. 그리고 조건 자극은 뭐예요? 무조건 자극과 짝지워져 반복 제시됨으로써 나중에는 그 무조건 자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이 바로 조건 자극이에요. 그리고 조건 반응이라는 것은 그 조건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학습된 반응이 바로 조건 자극입니다.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이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워낙 유명하지요. 그죠? 그래서 파블로프가 원래는 이 학습 원리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한 게 아니고 침샘에서 침을 흘리는 어떤 그 고기를 제시했을 때 그 개가 침샘에서 침을 흘리는 그 반응을 알아보려고 이제 시작한 실험이에요. 근데 그 실험에서 바로 파블로프가 학습 원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깃덩어리인 먹이가 되겠죠. 그리고 걔는 어때요? 무조건 반응을 일으킵니다. 침 흘림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자극인 먹이와 함께 중립자극인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종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먹이를 고깃덩어리를 제시해 주면서 동시에 종소리를 울려줬더니 그때도 역시 침 흘림 반응을 보이죠. 그거는 역시 무조건 자극인 먹이에 의해서 침 흘림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조건 자극인 먹이와 종소리인 중립자극을 계속 반복해서 짝지어서 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먹이는 제시하지 않고 종소리만 제시를 했는데도
그 개는 조건 반응인 침 흘림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침 흘리는 반응은 먹이에 의해서 침 흘림 반응이 나타날 때는 무조건 반응이었지만, 여기서 침 흘림 반응은 종소리만 듣고도 침 흘림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조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실험입니다. 워낙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 소비자 행동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이 그 자극에 의해서 뭐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즐거운 음악,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 멋진 배경, 그 광경을 보고도 굉장히 내가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죠. 그래서 이 무조건 자극인 즐거운 음악이나 멋진 배경을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은 기분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무조건 반응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 자극인 뭐 즐거운 음악이라든가 멋진 배경,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무조건 자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자극과 중립자극이었던 브랜드, 그죠? 브랜드를 처음 접하면 아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중립자극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이 무조건 자극과 반복적으로 계속 짝을 지어줘서 제시를 하면 결국은 조건 자극인 브랜드만으로도 기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분 좋은 반응은 바로 조건 반응이죠. 브랜드를 제시했을 때도 기분 좋아지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죠? 그게 바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광고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는 많은 CF들, TV 광고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가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자극을 뭘 사용하느냐는 여러 가지 광고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결국은 그 무조건 자극과 브랜드와의 연합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는 목적으로 대부분이 다 광고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발시키기 위한 광고에 국한된 거죠. 정보 제공 광고는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브랜드에 대한 좋은 감정을 형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광고들이 대부분 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광고죠. 그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특별한 가치나 행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립자극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 아니고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예, 오타가 났네.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그죠?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작적이 아니고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 즉 제품에 대한 구매 행동, 구매 욕구, 긍정적 태도 형성, 좋은 이미지와 같은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그래서 그런 중립적인 자극인 브랜드와 이러한 무조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매 행동이나 구매 욕구, 긍정적 태도 형성,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유발시켜서 결국 학습하게 하는 그런 광고들이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 제시된 것들은 다 런칭된 시기에 집행된 광고를 통해서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형성시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오다노라는 그 의류 브랜드가 또 처음에 그런 광고를 시도했고요. 마찬가지로 광고 내에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델도 있죠. 음악도 있을 수 있어요. 영상 그 배경 장면도 있을 수 있고 상황도 있고 어떤 재미를 유발시키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무조건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브랜드, 그죠? 신나는 음악은 호감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브랜드가 바로 중립 자극이었고 조건 자극이라고 할 수 있고 신나는 음악과 같이 연합을 시켜서 호감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만으로도 호감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 갤럭시 브랜드 이전에 애니콜이라는 그 핸드폰 브랜드가 바로 신나는 음악과 재미있는 상황이 조건 자극이 돼서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이것도 이제 그 무조건 자극이죠. 모델을 무조건 자극으로 조건 자극으로 하는 광고라는 것은 이제 무조건 자극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무조건 자극으로 활용하는 그 광고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엔 모델이라는 것을 사실은 중립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조건 자극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따뜻한 어머니의 연기가 바로 무조건 자극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의 한국인의 어머니상 그러면 바로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김혜자라는 모델을 중립적인 자극으로 처음에는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김혜자의 따뜻한 어머니의 상이 연결되고 난 후에 결국은 김혜자라는 그 모델만 가지고도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김혜자를 다시 조건 자극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1차 조건 자극이죠. 사실은 무조건 자극의 역할을 하는 건데 1차 조건 자극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쇠고기 다시다라는 그 브랜드는 또 역시 중립적인 자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립적인 자극을 상표라고 하는 그 조건 자극으로 사용하고 1차 무조건 자극으로 이 김혜자라는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쇠고기 다시다라는 부분이 바로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건 벌써 2차까지 넘어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김혜자가 1차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김혜자라는 모델이 여기서는 무조건 자극으로 사실은 작용을 하는 건데 여기선 1차 조건 자극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조건 자극이라는 게 중립적인 자극과 브랜드 다시다라는 것과 연합이 되어져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걸 또 반복하게 되면 상표만으로도 그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또 여기서 한 번 더 거치게 되니까 고차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활용하는 광고라는 건 그 모델에 대한 이미지가 드라마 속 이미지에서 형성이 되어진 것을 1차 조건 형성으로 보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모델 자체가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가졌을 때 브랜드와 모델을 연합시키면 다시 또 그 모델의 이미지가 브랜드에 연합이 되어져서 역시 긍정적인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을 조건 자극으로 하는 광고는 결국은 고차적 조건화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브랜드 모델의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로 전이가 되어지는 것이다. 정보 제공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광고가 아닌 경우라면 브랜드 제품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고전적 조건화의 과정이 주요 광고 효과 과정인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어떤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광고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많은 광고가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반영하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극 제시 순서라는 게 있어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제시 순서라는 게 우리 학습 원리에서 역시 또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을 공부하면서 다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자극 사이의 제시 간격이 짧을수록 조건 반응은 빨리 형성되게 돼 있어요. 빨리. 조건 반응은 굉장히 빨리 형성된다. 더 잘 습득된다라는 게 결국 그 얘기입니다. 결국 학습 효과가 좋다라는 거겠죠. 이 네 가지 자극 제시 방법이 있는데 동시 조건화, 동시에 계속 제시하면 사실은 효과가 좋죠. 어느 정도. 근데 조건 자극을 먼저 제시하고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는 것도 역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조건 자극을 쭉 제시하다가 브랜드를 제시하고 있다가 이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을 유발시키는 무조건 자극을 뒤에 제시해서 끝까지 같이 가게 되면 역시 또한 학습 효과가 잘 나타나겠죠. 근데 흔적 조건화는 뭐예요? 우선 조건 자극이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무조건 자극을 나중에 제시합니다. 이것도 역시 효과는 나타나는데 떨어지겠죠. 그죠? 동시나 지연 조건화 쪽에서 훨씬 더 잘 습득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조건 자극을 나중에 제시하고 무조건 자극을 먼저 제시하면 효과는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 자극 제시의 순서라는 것이 결국은 두 자극의 제시 간격이 짧을수록 훨씬 조건 반응은 더 잘 습득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광고에서는 실제로 보면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 광고를 보면 이러한 조건 자극의 제시를 맨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모델과 브랜드가 교차되면서 제시가 되는 걸로 편집이 되어지면 그나마 모델 브랜드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어지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를 알려주지 않거나 제일 마지막에 알려주는 종류의 광고는 이론적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킨도 마찬가지로 모델과 브랜드가 교차 편집되어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리바이스 광고 같은 경우 예전에 제일 마지막에 브랜드가 제시됨으로써 광고 자극, 즉 모델, 상황, 음악이 브랜드와 연합되어 학습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짧은 광고니까 브랜드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그럼 무조건 자극, 즉 자극을 훨씬 더 앞쪽에 제시를 막 하고 브랜드는 맨 끝에 마지막에 잠깐 딱 자막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광고가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로서 학습 효과에는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지게 된다. 학습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광고 만들어진 것을 보면 대부분이 또 마지막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현상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 자극만 제시하고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건 반응은 줄어들거나 이제 안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게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종소리만 계속 울려주고 고기 덩어리가 안 나오면 그 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고기가 안 나오네. 내가 종소리만 듣고도 막 침을 꿀꺽꿀꺽 흘렸는데 고기가 안 나와요.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침 흘린 반응이 뚝 그친다는 거죠. 소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습득이라는 건 뭐예요? 종소리와 고기 덩어리를 같이 제시해 주는 걸 반복하면 침 흘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로 습득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습득됐다. 이게 학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기 덩어리는 제시하지 않고 종소리만 계속 울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엔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종소리만 자꾸 제시해주면 사라집니다. 이 순간이 바로 소구가 되는 순간이에요. 침 흘린 반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브랜드에 대한 학습 내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구입니다. 결국 이 소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해서 자발적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럼 자발적 회복은 뭐예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또 종소리를 울려줬더니 바로 또 침 흘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종소리만 울려줬는데도 침 흘린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자발적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광고가 안 나타나다가 그죠? 사라지게 되죠. 결국은 그러면 근데 다시 광고를 보여줬을 때 이런 자발적 회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라도 계속 광고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현장에 있을 때, 조사회사에 있을 때나 아니면 광고주에 있을 때 이런 광고 효과 조사 같은 것들을 여러 번 접했을 때 실제로 광고 효과는 지속적으로 연간에 3개월 단위로 계속 광고를 해주면 가장 효과가 올라가는데 그걸 완전히 끊게 되면 광고를 한동안 내보내지 않으면 브랜드 인지도, 광고 인지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고와 자발적 회복이라는 그런 것들을 유사한 속성을 가진 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소고를 막고 자발적 회복을 이끄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판피린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런 판피린 옛날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판피린 F라고 하는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출시하면서 또 옛날 판피린 광고를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광고를 내보냈을 때 판피린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도가 또 되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화라는 건 뭐예요? 일반화하면 이것도 굉장히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현상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일반화. 일반화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어떤 속담이 떠오르는지. 일반화, 자극 일반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생각을 해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속담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자극 일반화의 현상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속담입니다. 결국 조건화한 반응은 조건 자극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 그러니까 이런 학습을 시킨 조건 자극을 그대로 똑같은 걸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을 내보내도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자극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 일반화 현상 또한 이런 광고를 통해서 인지도를 가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확장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브랜드 확장이라는 건 계속 유사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 삼성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삼성전자의 삼성 디지털 올이라는 광고를 예전에 한동안 내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디지털 제품군을 다 포괄적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광고를 만들어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제품을 광고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브랜드, 그 브랜드의 긍정적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한 광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 일반화 현상 또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죠? 삼성 예전에 SM5라는 거에서 삼성을 띄진 않았어요. 그래서 르노 삼성이죠, 지금은. 근데 삼성그룹에서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SM5 앞에 삼성이라는 걸 반드시 넣었던 것도 바로 기존 삼성에 대한 이미지를 자동차 시장에서도 일반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변별이라는 현상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변별이라는 거. 변별은 뭐예요? 자극 일반화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반대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 자극과의 유사성이 떨어지는 자극에 대해서는 조건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조건 형성을 시킨 그 조건 자극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딱 내보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조건 반응을.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된 거예요? 변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 자극과 전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건 오히려 유사 제품, 유사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특정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그런 제품들이 있을 때 유사한 그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 브랜드만을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성분이나 유사 패키지에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구매하게 되는 것을 학습한다. 즉 유사 제품의 이제 차이를 자꾸 인식시키기 위한 거죠. 변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롯데가 이 자일리톨이라는 그 껌 광고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일리톨을 굉장히 롯데 자일리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롯데 자일리톨. 자일리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자일리톨이라는 건 여러 회사들이 막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역시 자일리톨들 롯데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롯데 자일리톨이라는 걸 강조한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일리톨 성분을 널리 알리는 것에 그치고 구매 상황에서 브랜드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효과적인 광고가 되지 못한다. 자일리톨 333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또 이렇게 내보냈던 다른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냥 자일리톨 성분만을 알리는 것에 그쳤지 그 브랜드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효과적인 광고로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가스활명수 이것도 역시 동화약품에서 그 활명수라는 그런 브랜드를 유사품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니까 가스활명수라는 걸 또 역시 유사품이 많은 시장 내에서 자사 브랜드의 외형적 특징을 알리고자 이런 식의 광고를 했던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한계라고 해서 이 저지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저지라는 현상은 뭐냐 하면 어떤 조건 자극이 이미 반응 유발 능력을 갖게 된 후에 이를 다른 조건 자극과 연합 제시했을 때 다른 조건 자극에 의한 조건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모델을 우리가 잘 보면 같은 유사 제품군에서는 절대 동일한 모델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김혜자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상, 그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형성시킨 모델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광고에 그런 강한 인상 모델을 다른 광고에 쓰게 되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유명 모델들은 보면 그런 광고 계약 조건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같은 그 제품군에 해당되는 광고에는 못 나가게끔 완전히 다른 거에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유명 모델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델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 모델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지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한계 현상으로서의 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조작적 조건 형성의 기본 원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그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련된 영상 하나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입니다. 제 주위에도 황금개가 한 마리 있기는 합니다. 이 누렁이의 이름은 깐돌이 3살 수컷입니다. 이놈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그냥 이놈은 똥개구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깐돌이가 오늘 소개할 파블로프의 개보다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파블로프에게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개의 영향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광고의 기본 원리는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광고 모델, 배경음악, 장소 등과 상표, 로고, 슬로건, 회사를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한 후 상표만 봐도 호의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 파블로프가 발표한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은 무조건이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거죠. 개나 사람이나 먹을 것을 보면 침이 보이죠. 소화를 돕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무조건 자극이라 하고 침 분비를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파블로프는 마치 서커스의 동물 조련사처럼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종소리와 개밥을 반복적으로 같이 들려주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때 개가 침을 흘리는 조건은 반드시 종소리여야만 합니다. 다른 소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종소리를 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흘리는 침은 조건 자극인 종소리를 듣고 흘리니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침은 같은 침인데 무조건 흘리는 건 본능이고 종소리를 듣고 나오는 침은 학습된 것이죠. 촌놈 깐돌이는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종친다고 침을 흘릴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잘 보셨죠? 이게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라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블로프가 바로 이 개를 사용해서 실험한 그런 상황을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또 광고 몇 개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게 지금 광고를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본 광고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광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토라지 한번 줘야지. 아저씨 어디에요? 아까 아저씨 갔을 때 비가 너무 왔습니다. 나 벌써 죽는다. 어이 자네 네? 자네도 좀 채워.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건강을 지키는 동화제약.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우진아, 12번 수학 문제를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의 시험, 몇 번의 만남, 그리고 몇 번의 헤어짐,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입사 면접. 너는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결정해야 될지도 모른단다. 수학은 틀려야 한다. 그것도 용감하게 틀려야 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기 때문이란다. 이 캠페인은 웅진 싱크빅과 함께합니다. 단돈 5달러로 자전거를? 많이 부족한 돈일 텐데. 하나둘 양보하는 마음들이 모여 소년의 꿈을 이루어 주었네요. 마음을 열면 따뜻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포스코. 나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지혜를 줄 수도, 아픔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다시 미소 짓고 힘낼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나는 당신의 정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정. 예, 잘 보셨죠? 우리가 앞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사례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개의 광고를 봤는데, 사실 이 광고들 중에 이건 좋은 캠페인으로서 선정된 광고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그 학습 효과가 사실은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은 3가지 정도는 나타나지만 2개는 잘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익히 잘 알려진 브랜드. 사실은 초코파이 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브랜드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브랜드를 앞에부터 제시하지 않아도 초코파이 정이라는 것과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와 좋은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제품에 대한 브랜드냐, 그 브랜드를 정말 학습시키려고 하는 광고냐,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브랜드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냐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겠죠. 앞에서 바카스 광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카스는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 광고의 내용은 또 젊은 그런 아르바이트하는 그 청년을 등장시켜서 보기 좋은 그런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광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는 모두 다 동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제품이 브랜드 인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경우라면 브랜드 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광고가 아니라 그 브랜드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광고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그 브랜드를 등장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학습 효과라는 것은 브랜드하고 그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교차해서 제시되는 것이 학습 효과는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조작적 조건 형성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